아파트가 180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새 아파트니까 수긍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빌라도 월세가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야. 맞아요. 새 빌라도 광명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내에 새 빌라당 100이 안 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요새. 그리고 저는 오래된 집이지만 새 빌라가 올라가니까 뭐 반지하도 많이 올랐단 말이야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마다의 월세 수익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넉넉하다까진 몰라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월세 덕분에.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뭐냐면 월세가 나쁘지 않거든. 근데 겉모습은 약간 안쓰러운 모습이야. 어쩌면 넉넉한 편보다는 좀 없어 보이는 쪽인 거야. 그래서 더 좋아요. 그거 왜 보증금 1억이었다가 4억으로 올렸어요?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. 동생이 세입자가 맞는데 아니, 동생이 돈이 생겨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증액했다. 왜 그게 6개월 만에 벌어지면 안 돼? 내가 계약 파기해주고 다시 쓰면 되는 거죠. 전혀 상관없어요. 그건. 자꾸 이게 전월세 신고제 하니까 뭔가 숨통이 조여온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긴 하죠. 그러니까 이게 가진 게 많아. 가진 게 많아지면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도 되게 많아져요. 지금은 생각을 안 하겠지만 나중에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시세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 재산이 증식된다라는 거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. 저도 한 가지만 뭐 그 활용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동생이 그러더라고요. 형 여기 목동 가깝네. 세컨드 아파트로 해갖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학군으로 써도 될 것 같아. 막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작은 평수니까 부담도 안 되고 하니까 선생님 말씀 많으니까 동생 말은 갑자기 확 떠올라고. 맞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조그만 집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전입에 관련된 거에서 활용할 요소들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, 아니면 사업자를 내야 될 일들이 종종 있는데 사업자 낼 때도 유리하죠. 대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금 신고할 때도 개수가 많아서 유리해지는 게 또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거는 이거를 내가 미리 준비해서 했다기보다는 선생님 아까 이 집 잔금하는 방향을 원래 제3자 전세 세입자를 받으려고 했던 거를 동생이 월세로 이사 오는 방향으로 생각한 것처럼, 그때 내가 또 부딪히는 게 있으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. 내가 없는 거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가 옵션이 많아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집이 한 채씩은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그 대안들도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. 선생님도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사람이어서 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. 왜냐면 선생님 나이 때 결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새 아파트 2채로 시작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아요? 그쵸. 뭐 이렇게 관심 갖지 않는 이상 무주택자들도 많을 거고 제 친구들도 전세로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이 나이에 결혼 앞두고 새 아파트가 2개야. 성공했지.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 고민하는 거야. 뭐 무주택자를 제가 좀 비하하는 것처럼 혹시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없으면 그 고민거리도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아니야? 생각해보면. 그만큼 선생님이 작년에 만났을 때랑 올해 만났을 때 선생님이 성장한 거예요. 그렇지 않을까? 감사합니다. 그거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모르고 있었으면은 예비 신부 집 사자고 망설일 때도 사자라고 내 말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집값 떨어진대. 야, 금리도 올라간대. 지금 대출 부동산 규제 심해지는데 정신 나갔어? 더 떨어지면 사. 전세자금 대출 잘 나오잖아. 그쪽으로 가자.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잖아.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더 위험한 방향일 수도 있는 거지. 그래서 누구보다 안전한 길로 잘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앞서가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따라올 테니까 따라와라. 앞서가고 있다는 것도 되게 웃기네요. 우리가 작은 평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큰 평수 안 갔네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도 작은 평수다 보니까 혜택 본 게 많거든요. 발코니 무상 확장. 작은 평수만? 네. 그리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. 작은 평수만? 네. 오. 혜택을 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자서하러 갈 때도 은행에서 놀라더라고요.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이제 이쪽에서 이쪽 은행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. 잔금 대출로 보내면서 이자가 없네요. 이러고 다른 데는 이자 후불제니까 한 번에 결제를 하거든요. 이자가 없네서 작은 평수는 이자 저기 조합에서 내준다고 이런 자랑을 써놨네요. 여기 보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인데 난 여기서 요걸 봤으니까. 그리고 제가 큰 평수는 그때 계약금도 비쌀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부담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어갖고 요거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지, 부담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고. 선생님도 좀 무리는 하지만 감당할 수준이었다. 네, 감당 맞아요. 그 당시.
그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아까 농담조로 얘기했던 게 또 유명 연예인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. 돈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.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선생님도 딱 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. 네. 제일 작은 평수니까 요 안에서는 약간은 아니 뭐 저는 신축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셈이 나서 그런 시선일지 모르겠는데 작은 평수니까 아예 괜히 저 넓은 평수 대비 기가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알짜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게 우리 부동산도 조그만 거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빌라 40개 넘는 거 받는 월세를 보면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웬만한 건물주에 뒤지지 않을 월세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건물마다 관리해 주시는 반장님들이 또 계시고 청소나 쓰레기 정리나 집 관리 같은 것들을 거기 주민들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으로 조금 에너지를 덜 쓰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건물 하나 모여 있는 것보다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새 월세가 이 아파트도 아까 8천에 150 새 아파트 치고 저렴한 걸 수도 있는데 비싼 돈이잖아요. 네, 꽤. 그렇죠. 큰 매달 돈이잖아요. 150. 네. 근데 아파트가 180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새 아파트니까 수긍이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빌라도 월세가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야. 맞아요. 새 빌라도 광명도 마찬가지고 서울 시내에 새 빌라당 100이 안 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요새. 그리고 저는 오래된 집이지만 새 빌라가 올라가니까 뭐 반지하도 많이 올랐단 말이야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마다의 월세 수익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넉넉하다까지 몰라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월세 덕분에.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뭐냐면 월세가 나쁘지 않거든. 근데 겉모습은 약간 안쓰러운 모습이야. 어쩌면 넉넉한 편보다는 좀 없어 보이는 쪽인 거야. 그래서 더 좋아요.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돈은 많은데 아무도 모르는 못 알아보는. 그 약간 그 느낌이 우리 투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좀 감히 이 광명 새 아파트에 한번 어쨌든 얘도 약간은 메인 평수는 아니다 네. 보니까 그 비주류 평수에서 장점이 있었던 네.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빌라 월세 투자에서도 화려한 대형 건물 이런 쪽보다 조그만 집이 여러 개 있을 때 더 눈에 띄지 않고 더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집이 선생님 광명 신축 아파트와 선생님 시흥의 빌라 그리고 우리가 월세로 투자하는 수도권의 조그만 빌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. 네. 그러면 오늘 선생님 이렇게 의미 있는 새 아파트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부동산 투자하면서 고민했던 선생님의 노하우와 경험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선생님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저도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